이후 너무나 높게 오르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네. 2020년 최고의 상승 종목인 박땡 바이오입니다. 그 상장장을 후에 공모가를 하회한 차로 끝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후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해서 공모가의 10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건 되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식 충전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중에서요, 바로 요거 영상 있죠. 공모주에 대해서 훨씬 깊은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모주 전문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름은 왜 아이언이에요? 이걸 말하면 실명이 거의 제 실명이 비공개인데요. 아, 네네. 들으면 아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언. 철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아이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서부터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한 느낌이 전달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단한 투자.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무거운 투자 이런 거를 지향하시는 거네요. 그건 저희 구독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구독자분들도 안정적인 투자, 자산 배분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주 부분도 충분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에 대한 많은 지식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가지고요, 오늘 구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초점 삼아서 들어주시면 본인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되게 다양할 텐데요. 네. 저는 짧은 시간에 청약을 하고 상장을 팔아서 수익만 얻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공모주 투자의 수익률이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 대비 더 많이 얻으시려면 공모주 투자도 주식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업의 가치라든가 산업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모주도 짧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투자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짧게 벌 거면 공모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 말고도 훨씬 종류가 많아서 굳이 빨리 벌고 싶으면 공모주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모주 투자를 이해하시려면 사실 먼저 공모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모주를 알기 전에 공모라는 걸 알아야 네, 돼요. 맞습니다. 공모랑 사모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돈을 조달할 때요, 사모를 하면 사람들 이렇게 조그맣게 몇 명 모아놓고 저희 회사가 이런 이유로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하세요 하면 사모고요. 아예 그냥 공모를 붙이는 거죠. 우리 회사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투자하세요 이렇게 붙여서 정말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조달을 하는 걸 공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모와 사모의 가장 큰 차이고, 여기서 이 공모, 이걸 기업이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역시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럼 공모를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공모를 하는 이유는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 어플 등 증권사들을 통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공모입니다. 그 전은 사실 개인의 영역은 아니죠. 그 전에도 요새는 비상장 주식회사 거래가 많이 활발해졌는데요. 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엔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 종이로 거래되던 시절 사기가 워낙 많아서 비상장 주식 거래다라고 하면 사기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 거래가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네. 일단 비상장으로 거래가 되려면 유통 가능한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적은 주식이 거래되다 보니까 누가 그냥 비싸게 사주면 전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지 않으시면 너무 비싸게 살 우려가 있고요.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공모주 사실 그 IPO에서 상장하게 되면 거의 다 신주 발행이잖아요, 물량들이. 네, 근데 맞습니다. 기존의 비상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물량 다 떠안고 있고 일부 남아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물량들이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그냥 쑥쑥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와서 완전히 공인된 이 시장에 공개적으로 투자를 딱 받게 되고 이게 공모주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비상장 회사들은 사실 상장을 할 수 있을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지 아무도 검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스스로 가치를 발굴하고 찾아서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투자인데요. 일단 회사가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금융위원회가
이 회사가 어떤 건지 한번 검토를 했고 한국거래소가 지정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면밀히 살폈기 때문에 위험성 측면에서 비상장 회사보다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모주 투자까지 진행이 된 회사는 비상장일 때보다 이제 충분히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만큼 그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걸러졌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건이 사실 매우 많습니다. 제가 금융 관련 자격증을 심심해서 따봤는데요. 심심해서 따셨어요? 네.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건이 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만 살짝 기억하지 사실 거의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수익 조건입니다. 수익 조건, 가장 중요한 건 수익 조건이요. 기본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회사는 상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수익 규모에 따라서 네. 규모가 몇백억 단위의 뭐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좀 낮다, 몇십억 단위다라고 하면 그 기준치를 넘어섰을 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대략 몇백억, 몇십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특례 상장도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는 상장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수익을 지속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판단하시면 됐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실 상장하는 이유는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얻어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그럼 상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돈이 못 버는 회사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네요. 돈이 없는 회사는 네. 상장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 위주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특례 상장 제도입니다.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도 있고요. 성장성 추천도 있고 네. 매우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있거나 투자를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하면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과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죠. 네. 코스닥은 기술 기업들이 위주로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인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기술 평가를 통해서 네.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요,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술이 좋은 거니까 이걸로 충분히 상장을 검토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기술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네, 심사는 맞습니다. 외부의 기술 평가해주는 기관들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거래소에서 골라주는 곳에 가서 기술 심사를 받고, 그 기술 그 등급이 A 하나 받으면 이제 통과가 막 되고 그런 조건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두 개의 기술 평가 기관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 나머지 하나는 BBB만 돼도 통과가 네. 됩니다. 두 군데서 그 기술을 심사하게 되고, 그 두 개가 기술에 대한 등급도 이렇게 네. 학점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ABC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채권이랑 똑같아요. 채권은 똑같아요. 그러면 A와 BBB만 나오면 상장이 가능. 네, 맞습니다. 근데 BBB 나오면 불가능. 네,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A, BB 나오면 불가능.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 기술만으로도 상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요즘에 이렇게 상장하는 회사가 많으니까 우리 같은 공모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공모주 투자 하시기 전에 아주 크게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겠네요. 이거는 수익성을 갖춰서 상장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기술 특례 상장에 해당하는 건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해당 기관이 해당 기업을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한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해당 부분 살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읽어도요, 이해가 되도록 잘 적혀 있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정도 내용은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쪽은 진짜 어렵죠. 바이오 쪽은 해당 분야를 이미 아시던 분이 아니면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시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술이 정말 3상을 다 통과할 수 있을지, 네.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는 일반인이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이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사실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이오 때문입니다. 바이오 때문에 만들어진 네, 거였어요. 완전 바이오는 아니지만 네. 바이오 산업이 특히나 돈을 벌기까지 기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네. 자본은 되게 많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특례 상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랑 신약 시장 좀 큰 거는 사실이죠.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신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네. 미래를 노리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의 긍정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공모주 투자도요, 이게 매번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나 이런 4차 산업혁명, 유행 이런 게 달라질 거니까요. 해마다 상장하는 기업들의 종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일단 압도적으로 네. 바이오 쪽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바이오 종목은 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아주 놀라운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산업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네. IT 관련 기업들도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IT와 바이오네요, 지금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의 깊게 볼 만한 상황은 네.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는 건데요. 작년에 교촌치킨도 상장을 했고요.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 중엔 투썸플레이스도 있을 정도로 네. 매우 다양한 회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 좋으니까 이때 많이 상장 빨리 하려고 하는 거겠죠? 상장의 목적이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 있다면 네. 장이 좋을 때야 더 네. 많은 투자금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 안 좋으면 그냥 쭉 미루게 되잖아요. 제가 본 어떤 기업은 일정을 3번이나 미룬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청약 일정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 청약을 하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것만 떠올려 보면요. 우선에 바로 떠오르는 게 SK 바이오팜, 그리고 바로 이어졌던 빅히트, SK 바사, 그리고 SK IT. 제가 뭐 기억난다기보다 올해 아마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올해는 주로 어떤 게 가장 대우로 뽑히고 있어요? 규모상 가장 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LG화학에서 분리된 배터리 네. 전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거 따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로 상장을 하는데요. 네.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50조에서 100조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가치 평가를 높게 하는 이유는 이 평가된 가치의 비율에서 공모를 통해 자금을 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00조 나온 거는 역사상 없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상장했던 회사 중 가장 큰 회사가 네. 제 기억으로는 삼성생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삼성생명도 그 반의 반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제일모직이 상장했거든요. 제일모직이 2014년 12월에 상장했죠. 네, 그때 제가 현업에 있었고 제일모직 상장하고 상장 직전에 이제 그 에버랜드랑 합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된 다음에 그거를 상장시키고 그다음 삼성물산으로 이제 다 합쳐졌었는데 그때 바로 직전이었나? 삼성 SDS도 상장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 엄청난 대우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 정도 상장하면 네. 그냥 준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중어 같습니다. 대우는 아니고 중어. 네, 이제는 네. 크기가 좀 인플레가 됐는지 네. 네, 그 정도 급은 네. 매달 하나씩 나올 수 있을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올라오는 지금 예정된 기업들만 살펴봐도 네. 과연 시장이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을까? 무서움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 제일모직도 10조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일모직도 SK IT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조 이거는 저는 지금 말도 안 돼. 상장된 회사도 100조짜리가 없는데 거의 가치가 100조 나온다. 와, 그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지금 공모 시장이네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올해 상장하는 회사들도 뭐 있어요? 그 LG가 지금 가장 클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게 평가받고 있고요. 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상장한다면 야놀자도 작지 네. 않은 규모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비상장이었어요. 이게 이름을 바꿔서 네. 남아있던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역사가 네. 좀 필요해서. 그거는 네. 공부가 또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그거랑 현대 엔지니어링, 네. 예, 현대 그룹의 거의 실세가 될 수 있는 현대 네. 엔지니어링도 거의 10조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주였는데 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금 한 8조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SD 바이오 센서가 6월 상장. 바이오 센서요. 네, 6월 청약 예정입니다. 그건 따로 계열사 같은 건 아니고요. 네. SD 바이오 센서. 네.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세다가 지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요. 네. 근데 보통 1년에 대여는 한두 개 아니에요. 사실 대여가 자주 나오면 대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대여가 지금 10개 나왔는데요, 지금요. 네, 너무 많습니다. 공모주만 하기에도 올 한 해가 바쁘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 대여가 잦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의 기업이 상장하면
투자금들이 몰리고 상장을 하고서도 뭐 투자금들이 또 몰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일정을 좀 분산해줘야 모든 회사들이 각자의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시기가 되게 화랑으로 생각했는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아마 처음 공모주 청약을 딱 하려고 하면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요. 첫날 팔아야 되나요? 공모주 인기가 매우 높게 올라가면서 단순히 돈을 넣으면 이익이 나오는 구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전 한 가지 팁이라기보단 주의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모주 투자도 주식 투자입니다. 확률이 좀 더 높았을 뿐 손실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최소한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통계치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파악했던 결과로는요. 네. 2020년에 상장한 회사들 스펙이라 불리는 특수 목적 회사를 제외하면 네. 75개 정도의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일 공모가보다 하회한 상태로 끝난 종목이 16개나 됩니다. 상장 그날만 보면 16개가 떨어져서 끝났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모주는 무조건 따상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네요. 네, 않습니다. 16개 종목 중에 네. 9개 종목은 네. 상장일에 아예 한 번도 1초도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그냥 좀 빠져서 그냥 네. 그대로 끝났다. 네, 맞습니다. 네, 작년 상장한 회사 중에 네. 비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네. 아직까지 한 번도 공모가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좀 더 회복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공모주 투자로서는 실패했지만 이후 너무나 높게 오르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네. 2020년 최고의 상승 종목인 박땡 바이오입니다. 공모주로서는 실패했는데 그 후에 상장당일 공모가를 하회한 차로 끝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후 놀라울 네. 정도로 상승을 해서 공모가의 10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건 되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결국 알 수 없고 결국 주식이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공모주 투자를 권장드리고 싶은 이유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하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라는 건 상장하는 회사와 주관사가 모여서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고 이거를 조금 할인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정하겠다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네. 그 논리를 보고 배우시면 지금 상장된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시는 데도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기업을 분석하기 싫어하니까 그 기업이 최근에 움직여왔던 그냥 그림을 보고 그쵸. 차트를 보고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공모주 투자는 그 앞이 없으니까 없죠. 어차피 우리가 컨닝할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아, 왜 이 공모가가 정해졌지? 아, 이런 기준이구나. 싼 것 같은데, 비싼 것 같은데, 또는 기업이 그대로 성장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밸류를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만약 공모주 투자를 그냥 돈 놓고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수익이 미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청약이 진행되고 상장이 진행되는 공모주 투자를 통해 나의 지식과 가치 분석 능력을 늘려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모주 투자를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이 많으신 박고미TV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공모주 투자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많아야 되고 복잡한 거였어? 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라는 게 모든 게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고 아시면 충분히 다른 분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많이 익히시고 배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최근에 내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 관련 링크를 영상 아래 달아둘게요. 공모주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있으시다면 그 책을 또 참고하셔가지고요. 많은 공부하셔가지고 성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